오늘 주제는 목표 설정입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목표 설정이죠. 그 목표가 뚜렷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생각하고 미래의 목표를 생각하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과연 이것이 행동으로 가능한가, 또 측정이 가능한가, 끊임없이 열정이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눈앞에 취업은 물론이고 당장 눈앞에 공부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좋은 지름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근데 목표, 즉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목표라는 걸 좀 쉬운 말로 얘기해 보면 뭘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20년 이상을 여러분들도 살아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공부하는 것조차도 이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이 목표를 정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5%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학 생활 때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당장 세우지 않더라도 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다, 저는 장담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롤 모델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신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왜 모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의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거 다르고 못하는 거 다르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교는 하지 마라. 남과 비교할 때 가장 인간은 힘들거든요. 그런 건 정말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할 수 있습니까?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또는 당장의 취업을 위해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걸 매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걸 찾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타이밍도 있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었고, 이게 인생에서 뒤죽박죽 되어서 살아왔다. 분명히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보다 잘 살아왔다는 게 더 중요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워낙 특별한 분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난 그림 말고는 다른 거 할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진 않지만 좋아하는 거 분명하고 잘하는 것도 분명해서 다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나는 무조건 분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면요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아갈 확률들이 높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잘 없죠. 내가 이걸 딱 좋아한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한 95% 이상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어느 특정 분야를 꼭 좋아서 취업을 했다기보단 특별히 싫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재미있고 인간관계 괜찮고 하니까 그 일을 점점 좋아하게 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특정한 분야, 자유로운 사고, 이런 식으로 길러오는 교육이 아니고 골고루 잘 섞이고 좀 더 유연한 사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간 제너럴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오는 교육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아요.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적정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재밌어지고
자신의 미래 꿈도 그때 세우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목표 설정을 잘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못 알아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위안 아닌 위안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부터 쭉 하고 있는 난 뭘 좋아하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잘하고 못하는 이거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작업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적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궁극적으로 난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가능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그 가치죠. 그것이 내가 잘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가치를 삼아서 나의 목표를 이런 걸 하면 되겠다.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러려면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러분만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20대, 30대를 보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단기적인 걸로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공 과목은 그냥 수업 시간 위주로 열심히 하고 시험기 때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표를 가장 분명하게 세웠던 경험이 4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이면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저도 일종의 그 당시에 취업 준비라고 하겠죠. 그걸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어쨌든 영어 공부였어요. 영어 공부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울 때 너무 많은 걸 적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실력이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학년 여름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영어 공부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실력이 느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요즘은 섀도잉이라고 해서 워낙 그 유튜브에서 많이 그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거의 한 40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1시간짜리 오디오 테이프입니다. 오디오 테이프 1시간짜리. 그게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스크립트가 없으면, 대본이 없으면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대본을 구할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선택을 해서 이 1시간을 완전히 달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특히 첫 한 일주일 정도가. 왜냐하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문장이 짧은 문장은 따라하기가 쉬웠지만 정말 미국인들이 빨리 말하는 건 따라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무튼 1시간짜리 비디오를 제가 공부를 끝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20시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15일이 걸렸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한 2, 3일은 좀 힘들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을 해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일, 5일 지나면서는 재미가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도가 느리지만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220시간, 즉 보름 만에 1시간짜리 오디오 테이프를 끝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디오 테이프 1시간짜리는 보름이 걸리지 않고 7일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영어 한 가지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영어 실력이 단 2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걸로 토플 시험 보고 유학도 갔고 바로 간 건 아니죠.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갔으니까 대학원 유학 어쨌든 영어 실력은 그때 2달 동안 제가 여름방학 동안 헌신한 목표도 분명했죠. 목표가 한 가지였죠. 그 다음에 목표가 측정 가능했죠. 그 다음에 방법을 깨우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도 계속 잘 돼서 점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영어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 희열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목표를 잘 못 세우고 또 나중에 가서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영어 실력이 늘어나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설정했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실천 지향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재미가 점점 생기면서 동기부여가 잘 됐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어떤 날은 17시간
영화 하나를 통째로 외워서 마치 제가 배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결과가 이게 발전하는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다른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를 세울 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너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목표, 그리고 공부 계획 세우고 그 시간만 분명히 실력이 늘어가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그 재미가 놀랍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세우고 공부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이 루틴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서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고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공부하거나 뭐 목표를 설정하거나 하는 일들이 쉽게 뭐든지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도 목표가 없는 기업은 없잖아요. 올해는 목표가 뭐 매출 1조를 하겠다, 2조를 하겠다. 그게 또 부서별로 내려가다 보면 웹 개발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구글의 크롬 같으면 최고의 브라우저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브라우저를 증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1년 차에는 뭐 사용자 뭐 300만 명, 뭐 2년 차 1000만 명, 3년 차에 1억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걸 체크해가면서 자기의 성적을 확인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측정 가능하고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테크니컬한 걸로 여러분의 목표 카드를 기록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거 말고 핸드폰 사이즈보다 작은 그야말로 카드 크기의 손글씨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같이 써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코팅할 수 있으면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뒤에 꽂아두거나, 저는 그냥 코팅해서 마치 지갑처럼 따로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면 손을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그 카드가 자꾸 만져지니까 끊임없이 그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를 끊임없이 목표 중심의 뇌로 점점 작동되게 만들어줄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스스로에 대한 신뢰,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목표를 잘 못 찾겠다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은요,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주 간단한 목표를 세워보고 그걸 실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요.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서 목표를 세울 수 없거든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일상을 쭉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쭉 돌이켜보다가 잘하는 거 말고 잘 못하는 영역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엄마 아버지가 개고 나는 전혀 손을 안 댄다, 방 정리 안 한다, 방 청소 안 한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표를 뭐라고만 딱 세우냐면 하나의 목표를 방을 잘 정리정돈 한다, 방 청소를 한다, 이걸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는 밖에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방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 좀 하다가 잠만 자는, 그게 기능이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방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왜 책상 위치도 옮기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에 잃어버렸던 뭐 특이한 나의 볼펜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내 방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좀 폼나게 표현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내 방 이렇게만 보였던 물리적 개념에서 방과 나와의 관계, 좀 다이내믹한 동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방 안에서 내가 언제는 일어나서 뭘 하고 눈을 감으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영어를 막
이렇게 소리내서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기도 하는 등 전에는 방 청소조차 하지 않고 있던 내가 이제 방과의 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나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찾기도 하고 내가 데일리 루틴이 너무 없고 그냥 시험기 때만 공부하고 우리 하루를 보내면 뭐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또 알바하러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과연 나와 동적인 관계를 다이내믹하게 맺으면서 나를 점점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머리가 그렇게 작동이 되고 이제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지면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훨씬 더 정교하게 잘 세울 수 있게 되고 가까운 단기 목표는 더욱더 현실감 있게 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도전할 만한 그런 과제를 세워서 언제나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목표 설정이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꼭 지금 당장에는 작은 목표부터 궁극적으로는 인생 전체에 대해서 점점 큰 목표까지 좀 다이내믹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격 파악을 계속 노트에 기록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워라밸이 좋아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이렇게 일 많이 시키는 회사에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존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불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서 아까 좋아하고 잘하고 싫어하고 못하는 걸 계속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나는 어떤 분야에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훨씬 더 만족감 높게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목표 설정을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심플하게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못하는 문제를 꺼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먼저 설정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목표 설정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목표 설정 이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꼭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목표 설정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책 하나를 딱 찍어서 아주 씹어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가 캠페인과 함께 하십시오.